드라이빙 테크닉이 조금 없는 상태면은 자, 여러분, M4CS입니다. M4CS 클럽 스포츠의 약자고, 클럽 스포츠, 그러니까는 서킷을 좀 즐기고 뭐 좀 달리기를 좀 더 부과된 뭐 이런 차인데, 문을 굉장히 가볍게 만들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넣는 데가 없어. 네, 달리기 차. 그리고 M에는 M4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M4가 있고, M4 컴페티션이 있고, 상위 모델에 CS가 있고, 그 위에 한 버전이 더 있는데 그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정식 수입 자체가 아예 안 되는 모델이고요. 지금 수입되는 모델 중에 한정판 중에 가장 비싼 녀석이 이 녀석이에요. 1억 4천인데 요새 뭐 할인 받아가지고 한 1억 2천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오호! 자, 바로 뭐 휠 스핀을 내면서 어우, 왜 이렇게 불안해 차가. 지금 타이어는 컵2라는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타이어 열은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이미 뭐 바다에 있는 상태고요. 왜 이렇게 차가 늘어지는 느낌이 나지? 별로 안 빠른 느낌이 나요. 450마력이라고 제한되어 있는데 차량의 무게 때문인지. 자, 미션은 반응 속도 굉장히 빠르게끔 가져가고요. 자, RPM은 리밋을 7500에서 변속을 해야 됩니다. 살짝 언더스티어. 자,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믿지 마세요. 너무 생각보다 이게 잘 듣기는 하는데 차량의 중량이 있어서 많이 밀립니다. 그리고 타각이, 스티어링 타각을 90도 정도 넣으면은 타이어의 그립이 좀 없어지는, 앞쪽 바퀴의 그립이 없어지는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같이. 언더스티어. 자, 이거 와서 살짝 언더가 나다가 프론트 쪽 캠버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자, 기록을 내는 중인데 앞차가 그렇지만 횡그립이 굉장히 생각보다 버텨주는 게 좀 센 편이고요. M4CS라고 무게를 가볍게 했다고 하긴 하는데 솔직히 이게 가벼운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별론데. 추월로 나가긴 나가는데 뒤에 막 돌아요. 자,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이 차를 굉장히 재밌게 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드라이빙 테크닉이 조금 없는 상태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토크가, 순간적인 가속을 했을 때 토크가 훅발에 이런 식으로요. 가속을 했을 때 엄청나게 뒤를 돌려고 하는 성질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컵2 타이어가 그나마 이 노면에 지금 날씨에 맞게끔 떨어져서 조금은 괜찮게 느껴진다는 부분인 거죠. 자, 뒤에는 20인치 타이어 285 사이즈가 들어가고 앞쪽 타이어는 265 사이즈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뒤에가 토크 때문에 뒤쪽을 굉장히 인치수도 한 치수로 더 큰 사이즈를 끄고 뒤쪽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만 돌아. 이거 봐, 소리. 언더스티어. 여름이 되니까 이 컵2 타이어가 나쁘지가 않네요. 언더스티어 너무 이렇게 심한가 이 차.
언더도 심하고 오바도 심하고. 손 아파. 어디까지 갈 거야? 일단 첫 번째 제가 힘든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핸들이 너무 두꺼워요. 예, 제 것처럼 아무튼 엄청 두꺼워요. 엄청 두꺼우니까 이게 손에 다 안 잡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실내가 알칸트라 재질이라, 그러니까 스웨이드 재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레이스용 장갑으로 같이 끼면은 같이 뻑뻑하면서 잘 안 미끄러지면서 그립이 있었는데 핸들도 두꺼운데 미끄러워. 그러니까 제가 손을 안 놓치려고 꽉 잡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빙 테크닉도 일단은 좀 섬세한 테크닉을 핸들링을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3단 기아가 생각보다 힘이 없어요. 2단에서의 그 토크감으로 막 미는 느낌 대비 3단 힘이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래서 전자장비가 켜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토크를 혹시 제어를 하나?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3단 힘이 그렇게 생각보다 세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토크 분배가 제가 가속을 딱 쳤을 때 이 토크의 영역대가 순간적으로 발휘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포르쉐 박스터 같은 경우는 NA차처럼 토크 밴드가 일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토크대가 이렇게 가다가 악스프락셀 하면 이렇게 가다가 빡 순간적으로 올라가요. 그럼 그때 어떤 현상이 생겨? 뒷바퀴가 이렇게 빡 토크가 올라갈 때 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토크 밴드의 이 터보차저하고 이 구성을 맞추는 데 있어서 밸런스가 아주 좋지는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을 키우기 위해서 터빈의 빵을 키운 거예요. 출력을 높이게 터빈의 빵을 키웠는데 이 토크 밴드의 영역대로 이걸 잘 잡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지. 이걸 좀 잘 잡았으면은 좀 더 원활하게 차를 더 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단점을 또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오늘 일반도로도 사실 타고 왔는데 컴포트 모드로 놨을 때도 차가 조금 하다하다라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스포츠 플러스까지 놨는데 더 하드해지겠지 하고 탔는데 문제가 뭐냐면 스프링 레이트하고 범프 압력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세팅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왜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리냐면 순간적인 그 토크밴드의 영역대에 가속돼서 뒤가 털리려고 하죠. 그때 쇼바가 이렇게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그 주저앉는 상태에서 주저앉으면서 뒤가 털리는데 그때 악셀을 살짝 놓으면 차가 범프 압력과 스프링 영향이 맞추지 않으니까 악셀을 띄우는 순간 차가 이렇게 들려요. 다시 그러면 들렸다 놨다 차 이 현상이 악셀레이터가 이 악셀 컨트롤을 민감하게 할 줄 안다면은 이걸 컨트롤하는데 쉽지만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밸런스가 너무 많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차를 운전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동차는 밸런스가 가장 안정적이게끔 차를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좋은 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맥라렌 720S처럼요. 밸런스가 차가 너무 좋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그 성능을 거기까지 끌어내는 게 그 많이 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차들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드라이빙 자체가 드라이버가 굉장히 많은 컨트롤을 해줘야지만 차를 좀 제대로 재밌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M4라는 차 좋아요. 나쁘지 않게 잘 나왔어요. 하지만 제 느낌에는 아직 길들여지지가 않아서 오히려 애프터 시장에 있는 제품을 써서 밸런스를 이게 막 확확 꺾이는 이거를 조금 스무스하게 움직이면서 밸런스를 좀 쉽게 드라이버가 타기도 편하게끔 만들어주는 뭐 마지막에 나와서 마무리를 져야 되는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산형 차로 봤을 때는 아직 완성된 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와서 애프터 시장에서 마무리를 져라 뭐 이런 느낌? 네. 근데 하지만 확실한 건 횡그립도 받아주는 영향도 괜찮고요. 이게 프론트 쪽에 캠버량을 좀 맞춰서 놓고 세팅을 제대로 해가지고 탄다면은 굉장히 차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힘드네요.